안녕하세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신송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이 여러분이 시험이 2주 남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험 2주 전이어서 여러분이 좋겠다. 아니면 혹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이제 여유롭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마 대부분은 첫 번째 좋겠다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험 2주 전에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숙면 시간 어떻게 챙겨야 되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 2주 전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2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공부에 그렇게 최적화되도록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간의 약간 원초적인 것? 약간 먹는 것, 자는 것, 멘탈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달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초적인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멘탈입니다. 시험이 2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입니다.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저는 더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써야 될 에너지가 걱정하는 데 사용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에 임했냐면 괜찮아, 못 봐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플래너만 보더라도 저는 원래 죽기 직전의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플래너에다가 매일 적어뒀었는데, 시험이 2주 남은 시점에서 저는 그냥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위안을 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한테 위로를 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숙면 시간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마 잠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나는 시험 기간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뭐 사당 오락 이런 말도 있고, 이걸 실제로 실천한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보다는 미리미리 우선 공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잠은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면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잤거든요. 저는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은데 저는 숙면 시간은 개인적으로 5시간 이상에서 6시간 정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잠을 줄이는 것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잠을 줄인 만큼의 비효율을 창출할 바에는 차라리 잠을 조금 더 자고 그냥 하루를 알차게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편이 저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나 이런 곳곳에 남은 시간들을 공부로 채우면 굳이 잠을 잘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페인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 시험 기간이 아니면 잠을 되게 많이 잡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 잠자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하루에 7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 사이를 자는데, 시험 기간에는 아무래도 카페인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에너지 드링크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저희 학교가 과학고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학고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사이에서 몬스터를 많이 마시는 게 약간 명예처럼 느껴져서 애들이 정말 살인적으로 몬스터를 마시는 거예요. 제 건너 친구한테 들은 건데, 거기는 이제 전남과학고가 아니라 다른 과학고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말로는 자기 학교에서 어떤 애가 몬스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위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썰도 들을 만큼 에너지 드링크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저도 실제로 많이 마셨었고, 에너지 드링크를 사실 비추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물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약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성적이 오르는 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정말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셨는데 그렇게 마셨다는 사실에 그닥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하는 입시 결과를 이뤘으니까요. 약간 에너지 드링크 꿀팁을 드리자면, 에너지 드링크를 한 번에 처음부터 한 2-3캔씩 마시면서 시작하면 안 되고 약간 반 캔부터 사실 차례대로 올라가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험 2주 전에는 반 캔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이 막바지에 다 했을 때는 사실 3캔까지 갔는데 이건 저의 기준이고 아마 사람마다 권장되는 카페인의 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에너지 드링크를 무조건적으로 마셔라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마신다면 나는 추천하지 않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그만큼 각성 효과가 강하니까. 근데 에너지 드링크의 치명적인 단점이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정말 화장실을 자주 갔거든요. 계속 설사 나오고 막 쑥 꾸렁꾸렁 거리고 그래가지고 밥도 많이 안 먹고, 그래서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사실 오히려 장점이 식곤증이 안 와가지고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각성제의 역할만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싶은 고민이 예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는 사실 굉장히 명암이 뚜렷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마시면 속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지만 마시면 그만큼 각성 효과도 있고 성적의 향상 그리고 암기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런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보완하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포커스틱이라는 카페인 젤리인데, 제가 이건 뭐 금액을 받아가지고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제품 협찬을 주신 거여가지고 저도 받아봐서 한 10개 정도 먹어봤거든요, 이번 시험 기간에. 근데 먹어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굳이 마시지 않더라도 실제로 거기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각성을 유발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충분히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맛도 약간 과일 맛이 나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사라 이건 아니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하신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댓글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5분께 이거를 박스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협찬받은 입장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 먹을 예정입니다. 이런 굳이 포커스틱 아니더라도 카페인 젤리 형태로 먹으니까 속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 젤리 형태로 먹으면서 속도 안 아프고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살린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도 정말 많이 마셨는데 혹시 그 2리터짜리 커피 아세요? 쿠팡에서 파는 이렇게 2리터짜리 커피가 있어가지고 저는 매일 그거 마시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학교부터 걸어다니고 그랬었는데 2학년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카페인보다는 아마 타우린의 영향이 조금 더 강해서 커피보다는 에너지 드링크를 추천드리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카페인 젤리, 이런 카페인 젤리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전 대학교 와가지고 카페인 젤리 입문을 시작했는데 아마 대학교 시험 기간마다 저는 이걸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우선 과목마다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시험 2주 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선 첫 번째로 국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신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완전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로 내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완전 내신 그 자체,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말 외워야 되는 식으로 출제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선 제가 고1 때 했던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모고 내신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2주가 남은 시점, 그러니까 시험 2주라는 게 14일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일부터 10일까지는 교과서, 프린트,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주신 문제들, 이런 것을 약간 정말 외우다시피 읽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 적어주신 거는 이미 프린트에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프린트에 노트 필기 안 하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빌리면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적었는지를 우선 1차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로 14일부터 10일 정도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문제를, 자료를 머릿속에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부터 5일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추측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4일부터 10일까지 반학기 정도의 수업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인풋된 상태여가지고 아마 그 이후부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아마 대충 예상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기말고사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출제하신 경향도 알고 있고, 따라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어떤 경향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는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주변에 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국어 잘하는 친구가 잘 안 알려준다 싶으시면 그냥 몰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문제집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또 5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를 모방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짜셔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일부터 5일까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문제를 푸셨다 하면 이제 5일 남았죠. 시험 5일 전에는 뭘 해야 되냐? 다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몰라가지고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국어에서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국어는 사실 내신 국어는 양치기로 안 되는 과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죠? 물론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틀렸고 내가 이걸 왜 모르는지를 이렇게 길을 역으로 거슬러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여러분이 시험 상황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5일부터 남은 3일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푼 그 문제들 사이에서 틀린 오답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더 점검하면서 아,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틀렸구나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3일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시험 3일 전에는 아까 여러분이 14일에서 10일 사이에 봤던 그 자료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에 집중을 하면서 서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서답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답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개념을 보면 또 느낌이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마 국어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자료가 올 때마다 정말 꾸준히 외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꾸준히 외워가지고 시험 2주 전에는 그냥 그 외웠던 본문들을 한번 그냥 종이에 쓰면서 약간 광기로 외웠어요. 6번 문제 300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막 풀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시험 2주 전에 공부가 안 되는 상태다 하면
본문은 죽어도 못 외워요. 여러분이 물론 암기력이 정말 좋은 상위 0. 몇 %의 학생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절대 외우지 못합니다. 그럼 절대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챗 GPT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챗 GPT에 학교 선생님이 주신 내신 자료들을 넣으면 아마 내용 정리를 해주고 어떤 식의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본문의 내용은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내용 사이에 연관관계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형태도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1차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챗 GPT의 도움을 받던지 혹은 뭐 학원이나 내신 과외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일단 1차적으로 숙제를 합니다. 그 과정을 14일부터 10일 정도까지 거치면 될 것 같아요. 14일부터 10일까지 내가 내용 정리를 전부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 시즌에 문법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마 프린트의 형태로 줬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개념적인 부분을 숙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에서 3일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암기입니다. 암기인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건 이미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신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위주로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들도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본문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규 공부하는 시간에 빡 집중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 복도를 이동한다거나 이동 수업 시간에 10분 정도 짤막짤막하게 남을 때 한 문장씩 외우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정말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갔었거든요. 하루에 한 4-5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영어 본문을 챙겨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비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틈틈이 활용해서 이제 시험이 3일 남은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때에는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내신에서 변별을 가르는 건 결국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에서 변별을 가르는 거는 아마 갈리긴 할 텐데 대부분 1, 2등급 학생들은 그 변별에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등급의 학생들을 가르기 위해서는 문법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3일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다양한 문법 문제들을 풀면서 문법감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법감도 익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영어 본문의 암기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사실 시험 2주가 남았잖아요. 시험 2주가 남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내려주세요. 마음을 좀 내려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쌓아 나가야 된 디딤돌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2주 전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학. 근데 2주 전에 공부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주는 영상 해놓고 가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학은 정말 그렇습니다. 2주가 남은 시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존에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의 오답을 정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주에서 1주 정도의 사이에는 유형서나 기본 개념서 같은 것을 풀면서 여러분이 유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그 유형에서 약간 구멍을 뚫어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집으로 센이랑 고쟁이 2스텝 정도까지를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유형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이지만 중간중간 함정이 파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시험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차피 2주 전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런 거 그냥 버리고 쉬운 문제들을 맞아야지 라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부터 1주까지는 정말 미친듯이 문제만 계속 푸시고 이제 일주일 전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랑 교과서 문제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변형되면서 나올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면서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주부터 1주까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가지고 머릿속에 정말 많은 유형과 접근 방식이 떠다닐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일주일 전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는 여러분이 2주부터 1주 사이에 공부했던 거 혹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문제들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이 남았을 때 막 급한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푸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많이 봤고 저도 실제로 그걸 해봤는데 결국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내신 선생님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문제 중에 여러분이 푼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압도적인 양을 치는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주일 전부터는 확실하게 오답을 해라.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랑 사회 같은 탐구 과목들은 저는 백지암기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백지암기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필수 키워드를
A4 용지에다가 적어둡니다. 1단원에 뭐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고 각 단원별로 이제 소 단원들이 있고 그 소 단원별로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마인드맵이나 혹은 그냥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빅 1단원 적고 스몰 1단원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드를 위주로 적은 다음에 이걸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A4 용지가 6장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이 넘지 않은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전부 적어가지고 여러분만의 백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험이 14일부터 한 8일 정도까지 이걸 만들고 탐구에 투자하기보다는 국영수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약간 하루의 시간을 짤막짤막하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백지암기를 꾸준히 하면서 머릿속에 기초 개념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지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A4 정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고 말 그대로 백지에다 다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14일부터 6일까지 거친다고 했으니까 뭐 한 적어도 3번은 했을 거죠. 3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필로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 10분 빨간색으로 적은 다음에 이걸 다시 읽고 또 다시 백지 올려서 하고 이런 과정을 한 5번 정도 거치면 대부분 그 백지에 있는 내용은 외워지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의 로드맵을 머릿속에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14일부터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남은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개념들을 이렇게 팍 펼쳐둔 거예요. 팍 펼쳐두고 이제 물고기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이 6일 동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세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을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하실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의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그물부터 펼치라고 하냐, 그러니까 로드맵부터 그려가지고 백지암기부터 하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백지암기법의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시험 때 무조건 헷갈립니다. 무조건 헷갈리면 이게 도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도박이 돼가지고 아예 찍는 고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뚜렷하게 알고 뚜렷하게 모르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탐구 과목에서 내신 시험은 낚시가 정말 많고 여러분을 이제 헷갈리게 이제 요리조리 하는 것으로 변별이 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고등과정에서의 탐구 내용이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견디려면 빅 로드맵을 그리고 그 이후에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세부적인 파트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보실 수 있는 게 14일부터 6일이면 8일인데 8일 동안 무슨 로드맵을 그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에는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국영수 메이저 과목들이 위주로 공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제가 설정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탐구보다는 국영수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런 국영수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멘탈이 되지 않으면 뭘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마인드와 그리고 망해도 괜찮다. 약간 대가리 꽃밭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뭐 응원의 한마디 혹은 여러분이 그냥 기말고사에 대한 각오 한마디 적어두시고 이메일 적어두시면 제가 5분을 추천드려가지고 이 포커스틱을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소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메일로 컨택을 할 테니까 구독하고 댓글 적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포커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의 기말고사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아마 다음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는 희망찬 댓글로 제 댓글창이 가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